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오늘 좀 이상한데 그래도 잠깐 쉬면 괜찮겠지.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그 순간 뇌졸중의 골든타임을 놓치고 있습니다. 뇌졸중의 전조 증상 3가지만 아셔도 생존율이 2배 이상 높아질 수 있고 후유증은 절반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뇌졸중 전조 증상 3가지, 집에서 바로 할 수 있는 30초 체크법과 그리고 119 부르기 전에 꼭 확인하셔야 할 것들까지 모두 알려드릴게요. 이 영상이 여러분뿐만 아니라 가족의 생명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꼭 기억해 주시고 주변 분들과 나눠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신경과 전문의 박진호입니다. 뇌혈관 질환만 20년 동안 진료해왔습니다. 지금까지 4,000명이 넘는 뇌졸중 환자분들을 만났는데 그중 3명 중 1명은 아침에 일어나니 팔에 힘이 없네요. 이렇게 말하시면서 뒤늦게 오셨어요. 71세 여성분 한 분은 물잔을 손에서 놓쳤어요. 이상하긴 한데 괜찮겠지. 이렇게 넘어가셨다가 40분이 늦어진 끝에 왼쪽 팔다리 마비가 평생 남으셨습니다. 뇌졸중은요, 좀 쉬면 괜찮겠지 하고 생각하는 그 순간부터 시간과의 싸움이 시작됩니다. 오늘 이 3가지 전조 증상을 기억하시면 병원 도착까지 30분 이상이 시간을 당길 수 있습니다. 그게 살아남는 사람의 차이입니다. 뇌졸중은 한마디로 말해서 뇌에 피가 가지 않거나 아니면 혈관이 터지는 병입니다. 뇌혈관이 막히면 뇌경색, 혈관이 터지면 뇌출혈이라고 하죠. 그렇다면 왜 그럴까요? 고혈압이나 당뇨가 있으시면 또 흡연하시거나 자연스레 나이가 들면서 우리 혈관은 점점 좁아지고 약해지게 됩니다. 그게 바로 원인입니다. 뇌세포는 산소와 영양을 24시간 동안 계속 받아야만 살 수 있는 정말 예민한 조직입니다. 혈류가 딱 1분만 끊겨도 뇌세포가 약 190만 개씩 죽는다고 알려져 있어요. 생각해보세요. 한여름 떼약볕에 논을 방치하면 물이 끊기는 순간 금방 갈라지고 말라버리죠? 우리 뇌도 정확히 그겁니다. 피가 멈추는 그 순간 그 자리의 기능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되돌릴 수 없게요. 그럼 우리가 뇌졸중이 왔을 때 가장 먼저 나타나는 신호 3가지를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릴까요? 첫 번째, 갑자기 힘이 빠진다. 젓가락을 떨어뜨린다든지 걷다가 휘청거린다든지 그런 증상 말입니다. 두 번째, 얼굴이 비뚤어진다. 웃으면 한쪽 입꼬리만 내려가거나 얼굴이 한쪽으로 쏠리는 거죠. 세 번째, 말이 꼬이거나 잘 안 나온다. 평소에 쓰던 단어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거나 말을 할 때 입술이 굳는 그런 증상입니다. 저는 늘 강조하는데요. 이 3가지 중에 단 하나만 나타나도 119를 부르셔야 한다고요. 망설이지 마세요. 오늘 알려드릴 30초 자가 확인법은요. 혹시 혼자 계실 때나 가족이 옆에 있어도 체온기를 들고 올 시간도 없을 때 그때도 정말 유용합니다. 우선 첫 번째 신호부터 차근차근 자세히 설명해 드릴까요? 메모해 두셔도 좋아요. 이건 남이 대신해 줄 수 없는 거니까요. 나를 지켜줄 수 있는 건 오직 나뿐입니다. 뇌졸중 환자 중에 80에서 85%는 바로 이 증상을 먼저 겪습니다. 한쪽 팔다리에 갑자기 힘이 빠지는 것, 의학에서는 편측마비라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요. 많은 분들이 이걸 그냥 넘기신다는 겁니다. 저리네. 손에 쥐가 났나? 이렇게 생각하고 지나가세요. 그렇지만 제발 알아두셔야 해요. 저린 것과 힘이 안 들어가는 것, 이건 완전히 다른 증상입니다. 실제로 제 진료실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71세 여성분 얘기인데요. 설거지를 하다가 갑자기 젓가락을 떨어뜨렸어요. 왜 이런 걸 떨어뜨리지? 손에 힘이 빠진 느낌이 들었대요. 그 순간 다리를 딛자마자 한쪽으로 휘청거렸습니다. 앉지도 못하고 바닥에 쓰러졌어요. 그분은 좀 쉬면 괜찮겠지 하면서 혼자 40분을 버티셨습니다. 결국 응급실에 오셨을 때는 왼쪽 팔과 다리 마비가 영구적으로 남으셨습니다. 저림과 마비, 이렇게 구분하세요. 저림은요, 감각은 있지만 찌릿찌릿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마비는 다릅니다. 힘 자체가 안 들어가서 뭔가를 잡을 수도 들 수도 없는 거죠. 그 차이를 꼭 알아두세요. 집에서 바로 할 수 있는 체크법입니다. 먼저 양쪽 팔을 앞으로 쭉 펼쳐 올리세요. 손바닥은 땅을 향하게. 이제 10초 동안 유지해보세요. 만약 한쪽 팔이 천천히 아래로 떨어진다면 마비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다른 방법도 있어요. 걸어보세요. 발을 들 때 자꾸 끌리거나 계단을 오를 때 갑자기 힘이 풀린다면 그건 위험 신호입니다. 특히 조심하셔야 할 분들이 있는데요. 고혈압 진단받으신 분, 당뇨가 있으신 분, 심방세동이라고 들으신 분들이죠. 또 혈압약을 먹고 있는데 자주 건너뛰시는 분, 흡연하시는 분, 65세 이상이신 분들. 이런 분들이 갑자기 힘이 빠지셨다면 주저하지 마세요. 바로 119입니다. 여기서 절대 하면 안 되는 행동들을 알려드릴게요. 좀 누워볼까? 하면서 누우시면 그동안도 뇌세포는 죽고 있습니다. 또 손이나 발을 주무르면 더 손상이 커질 수 있어요. 우황청심환이나 혈압약을 더 먹으면 오히려 위험합니다. 이런 건 모두 하면 안 됩니다. 기다리는 것도 절대 안 됩니다. 왜냐하면요. 마비란 게 뭐냐면 뇌로 가는 전선이 끊어진 거거든요. 그 전선을 다시 연결하려면 병원이 유일합니다. 진짜 유일합니다. 이제 두 번째 전조 증상입니다. 거울 앞에 서면 바로 알 수 있는 신호예요. 바로 얼굴이 삐뚤어지는 증상. 의학에서는 안면 마비라고 합니다. 뇌졸중 환자 중에서 약 절반 50% 정도에서 이 증상이 나타납니다. 실제로 있었던 68세 어르신 얘기인데요. 가족들이랑 식사하는 자리에서 엄마 혹시 입에 뭐 묻었어? 자식분이 물어봤대요. 그런데 입꼬리가 한쪽만 움직였어요. 웃으면 오른쪽만 올라가고 왼쪽 얼굴은 거의 굳은 듯이 멈춰 있었습니다. 이때 많은 분들이 뭐라고 하냐면 아, 신경을 좀 썼나? 혹은 졸았나? 이렇게 넘겨버려요. 하지만 그 10분이 평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지금 거울을 보세요. 아니면 나중에 꼭 해봐 주세요. 바로 스마일 테스트입니다. 거울 앞에 서서 웃어보세요. 양쪽 입꼬리 높이가 같나요? 한쪽만 내려가 있다면 안면 마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중요한 건요. 웃을 때 치아를 보여야 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입꼬리가 대칭인지 그것만 보세요. 그게 핵심입니다. 혹시 이렇게 생각하실 분 있을 거예요. 이건 벨마비 아닌가요? 좋은 질문입니다. 뇌졸중 안면 마비와 벨마비는 달라요. 벨마비는요. 하루 이틀 전부터 귀 뒤쪽이 아플 수 있어요. 그리고 얼굴만 마비되고 다른 증상은 없어요. 대부분 일주일에서 4주 안에 자연적으로 회복됩니다. 그런데 뇌졸중 안면 마비는요. 갑자기 뜬금없이 옵니다. 귀 통증도 없고 얼굴뿐만 아니라 다른 신경 증상도 함께 와요. 말이 어눌해진다든지 침을 흘린다든지 팔다리에 힘이 빠진다든지 이렇게 여러 증상이 함께 오는 거죠. 그래서 구분하는 게 중요합니다. 보호자분들 이 방법도 있어요. 웃어보세요. 이렇게 말씀하시고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2장 정도 찍으세요. 웃기 전과 웃은 후를 비교해보시면 차이가 훨씬 명확해요. 이 사진을 병원에 가져가면 의사 입장에서도 진단하기가 훨씬 쉬워집니다. 꼭 해보세요. 특히 조심하셔야 할 분들이 있는데요. 뇌졸중이 가족 중에 있으신 분, 콜레스테롤이 높다고 진단받으신 분, 평소 좌식 생활을 하면서 얼굴이 자주 붓는 분, 그리고 흡연하시는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이라면 더더욱 조심해야 해요. 만약 갑자기 얼굴이 삐뚤어졌다면 다른 이유를 찾지 마세요. 이제 세 번째 전조 증상입니다. 갑자기 말이 잘 안 나오는 것인데요. 즉 언어장애라고 하죠. 뇌졸중 환자 중에서 약 25% 정도가 가장 먼저 이 증상을 호소합니다. 74세 여성 환자분이셨는데요. 평소처럼 남편한테 말을 걸었대요. 여보, 점심 뭐 먹었나? 말이 끊기고 혀가 굳은 듯이 발음이 흐트러졌어요. 남편은 뭐라고 생각했냐면요. 많이 졸린 거 아니야? 오늘 좀 피곤해? 하지만 그건 뇌졸중의 시작이었습니다. 언어장애는 두 가지 유형이 있어요. 첫 번째는 실어증입니다. 머릿속에서 말이 만들어지지 않는 상태예요. 하고 싶은 말은 있는데 단어가 생각이 안 나는 거죠. 그거 말이야. 이런 식이에요. 두 번째는 구음장애입니다. 발음하는 기관, 즉 혀와 입술, 성대가 움직이지 않아서 말이 꼬이는 증상입니다. 말은 하려는데 뭔가 흐릿하고 알아듣기가 어려운 거죠. 그럼 이렇게 생각하세요. 뭐라고? 다시 말해봐. 이 말을 내가 듣는 일이 생긴다면 의심해야 합니다. 지금 따라해보세요. 혼자 집에 있으시면 특히 좋습니다. 이걸 말해보세요. 칠흑 같은 칡즙 3잔 즉시 준비.
자음이 많은 문장인데요. 어떤가요? 발음이 꼬이거나 끊긴다면 언어장애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자음과 받침이 많으면 증상이 더 잘 드러나요. 보호자분들, 이렇게 확인하세요. 가족분이 좀 이상하다면 이름이 뭐죠? 이렇게 한번 물어보세요. 또 다른 질문도 좋아요. 오늘이 뭐요? 뭔 요일이에요? 답변이 늦거나 엉뚱한 답이 나온다면 뇌 기능이 떨어지고 있다는 신호예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함정이 있습니다. 말이 안 되는 상황에서 보호자들이 보통 다들 뭐라고 하냐면 천천히 해봐요. 다시 한번 해봐요. 쉬면 괜찮을 거야. 이렇게 말하시거든요. 그런데 그동안 뇌세포는 죽고 있어요. 골든타임은 흘러가고 있다는 거죠. 절대 안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만약 언어장애가 나타나면서 동시에 팔다리에 힘도 빠진다면요? 이건 뇌졸중 가능성이 70% 이상입니다. 아니, 거의 확실하다고 봐야 해요. 또 언어장애 증상이 1시간 이상 지속된다며? 그것도 즉시 병원 이송이 필요한 경우입니다. 망설이면 안 돼요. 기억하세요. 말이 어눌해진다는 건 혀가 문제가 아니에요. 뇌가 위험한 겁니다. 뇌졸중 증상이 의심될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바로 119에 전화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응급실에 가기 전에 의료진에게 꼭 알려줘야 할 정보가 4가지 있어요. 이걸 30초 안에 한 번에 확인하는 방법, 바로 패스트 테스트입니다. 첫 번째 F, 얼굴입니다. 웃어보세요. 한쪽 입꼬리만 올라간다면 안면마비 가능성이 있어요. 입 주변에서 침이 흐르기도 합니다. 주의 깊게 봐야 해요. 두 번째 A, 팔입니다. 양쪽 팔을 앞으로 10초 동안 들어보세요. 한쪽 팔이 천천히 내려온다면 편측 마비를 의심할 수 있어요. 누워서 하면 안 됩니다. 앉아서 테스트하는 게 훨씬 더 정확합니다. 세 번째 S, 말입니다. 짧은 문장을 따라 말해보세요. 예를 들면요. 오늘은 화요일 점심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보세요. 발음이 꼬이거나 중간에 멈춘다면 언어장애를 의심할 수 있어요. 네 번째 T, 시간입니다. 네 번째가 정말 중요합니다. 증상이 시작된 시각을 꼭 메모하세요. 왜냐하면요. 뇌졸중 응급치료, 즉 혈전용해제라는 약이 있거든요. 이 약은 대부분 4시간 30분 이내에만 쓸 수 있어요. 그 이유는 너무 늦거든요. 자, 병원에 가면 의료진이 가장 먼저 뭘 물어본다고 생각하세요? 언제부터 그랬나요? 이겁니다. 얼마나 정확하게 답변할 수 있느냐에 따라 치료 성공 확률이 달라집니다. 진짜 그래요. 그래서 시간 기록이 생사를 가르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절대 하면 안 된다 하는 행동들을 말씀드릴까요? 첫 번째, 좀 자고 나오면 괜찮겠지. 이러면서 시간을 끌면 안 돼요. 그동안 뇌세포는 계속 죽고 있어요. 두 번째, 우황청심환을 먹거나 혈압약을 더 먹으면 오히려 위험합니다. 절대 하지 마세요. 세 번째, 가족한테 먼저 전화하지 마세요. 119를 먼저 부르셔야 합니다. 가족 연락은 앰뷸런스 타면서 하면 돼요. 네 번째, 절대 본인이 운전해서 병원에 가면 안 됩니다. 이동 중에 상태가 악화될 수 있거든요. 본인도 다른 사람도 위험해요. 이게 또 중요한 이유가 하나 더 있어요. 119 앰뷸런스에 타는 순간 이미 병원 응급실에 연락이 가거든요. 뇌졸중 의심 환자 입원 이렇게요. 그럼 CT 촬영 우선권이 생기는 거예요. 시간이 단축되는 거죠. 하지만 본인이 운전하며 아무것도 미리 준비가 안 돼요. 늦어져요. 4가지 뭐라고요? 웃고, 팔 들고, 말해보고, 시간을 기록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바로 119입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이제 자주 묻는 질문 3가지를 이야기해볼까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어지러움만 있어도 뇌졸중일 수 있나요? 좋은 질문입니다. 답변하자면요. 가능성은 낮습니다. 하지만 배제할 수는 없어요. 여기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뇌졸중은 힘 빠짐, 얼굴 비뚤어짐, 말 꼬임. 이 3가지가 함께 나타날 때 의심 확률이 높아요. 그런데 만약에요. 고혈압이 있으시거나 당뇨가 있으시거나 심장질환이 있으시다면 평소와 다른 어지러움은 일단 병원에서 확인해야 안전합니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어지러우면서 동시에 말이 안 나온다든지 한쪽으로 쓰러질 것 같은 느낌이 든다면 그건 바로 119라는 거죠. 두 번째 질문입니다. 가족 중에 뇌졸중 환자가 있어요. 그럼 저도 위험한 건가요? 이것도 많이 받는 질문입니다.
가족력은 분명한 위험인자입니다. 직계 가족 중에 뇌졸중 환자가 1명 이상 있으면 뇌졸중 위험이 2배 이상 증가합니다. 하지만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고혈압을 잘 관리하고 당뇨를 잘 관리하고 콜레스테롤을 잘 관리하면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어요. 구체적으로 뭘 해야 할까요? 첫 번째, 혈압을 120, 80 이하로 유지하세요. 두 번째, 반드시 금연하세요. 세 번째, 주 5일 빠르게 걸으세요. 30분 정도면 충분해요. 네 번째, LDL 콜레스테롤을 100 이하로 목표 삼으세요. 이 네 가지만 해도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응급실 가기 전에 아스피린을 먹어야 하나요? 절대 스스로 먹지 마세요. 왜냐하면요. 뇌졸중은 2가지 종류가 있다 했죠? 혈관이 막혀서 생기는 뇌경색, 혈관이 터져서 생기는 뇌출혈. 아스피린은요. 막힌 혈관에는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터진 혈관일 경우에는 아스피린을 먹으면 출혈이 더 심해져요. 더 위험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병원에 가서 CT나 MRI로 먼저 확인해야 해요. 막힌 건지 터진 건지 그걸 확인한 다음에 의료진이 판단해서 약을 줘야 합니다. 아스피린은 병원에서 의료진의 판단 하에만 투여하는 약입니다. 절대 집에서 스스로 먹지 마세요. 3가지 질문의 답을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 어지러움도 의심하세요. 특히 다른 증상과 함께면요. 두 번째, 가족력이 있으면 위험하지만 관리하면 예방할 수 있어요. 세 번째, 아스피린은 절대 병원에서만 드셔야 합니다. 뇌졸중을 예방하고 전조 증상을 절대로 놓치지 않으려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있어요. 바로 습관과 환경을 바꾸는 거예요. 오늘 알려드린 패스트 체크법 있죠? 머리로만 외우면 3일이면 잊어버려요. 정말 그래요. 우리 뇌는 반복되지 않으면 자꾸 잊으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실제로 환자분들께 제안드리는 게 있습니다. 습관 설계 3단계라고 하는데요. 지금부터 배워보세요. 첫 번째, 아침 30초 루틴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침대에서 일어나기 전에 이 3가지를 해보세요. 먼저 거울을 보시면서 웃어보세요. 스마일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입꼬리가 대칭인지 확인해주세요. 그 다음 양쪽 손을 들어보세요. 팔에 힘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한쪽이 아래로 떨어지진 않나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짧은 문장을 말해보세요. 예를 들면요. 오늘 아침 햇살 좋다. 이렇게 말해보면 돼요. 발음이 또박또박 나오나요? 딱 30초면 됩니다. 침대 옆에 작은 메모를 붙여두고 아침마다 보면서 하면 자연스럽게 습관이 됩니다. 두 번째, 가족과 주변 분들을 함께 참여시키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내가 못 느낄 수도 있잖아요. 그때는 아내가 봐야 하고, 아내가 없으면 자녀가 봐야 하고, 직장에 있으면 동료가 봐야 합니다. 가족들이 다 볼 수 있게 메모지에 써서 식탁이나 냉장고에 붙여두세요. 웃깃, 팔들깃, 말하기, 시간 기록 이렇게 적어서 붙여두는 거죠. 정말 신기하게도요. 이렇게 하면 감지 속도가 3배 빨라집니다. 가족 모두가 보니까 더 빨리 발견하는 거죠. 세 번째, 핸드폰의 응급 버튼을 저장하세요. 연락처 1번은 바로 119입니다. 연락처 2번은 근처에 있는 종합병원 응급실이에요. 연락처 3번은 가족이나 보호자입니다. 여기 중요한 팁이 있는데요. 이름을 이렇게 저장하세요. 119 먼저, 뇌졸중 응급 이렇게요. 왜냐하면요. 응급 상황에서는 판단력이 흐려져요. 무서우니까요. 손이 떨리고 그러죠. 그런데 만약에 휴대폰을 열고 이 글자들이 보인다면 어떨까요? 119 먼저, 뇌졸중 응급 손이 자동으로 움직여집니다. 생각하지 않고도 바로 전화를 거는 거예요. 이 3가지가요. 단순해 보이지만 정말 중요합니다. 이게 생명을 지켜요. 나뿐만 아니라 가족의 생명도 지킬 수 있어요. 오늘 영상 끝나고 핸드폰부터 꺼내서 저장해보세요. 힘드시면 가족분들 만났을 때 부탁해보세요. 그리고 내일 아침 침대에서 30초를 써보시는 겁니다. 그게 우리를 지키는 방법입니다. 오늘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3가지를 다시 한번 정리해드릴까요? 첫 번째, 뇌졸중은 시간 싸움입니다. 두 번째, 힘 빠짐, 얼굴 비뚤어짐, 말꼬임 이 3가지 중에 단 하나라도 나타난다면 119입니다. 세 번째, 기다리면 뇌세포는 분 단위로 죽습니다. 이 3가지를 기억하시면 나와 나의 가족 모두의 인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댓글에 이렇게 한 줄만 남겨주세요. 119 먼저. 4가지 꼭 기억하기. 왜 이걸 부탁드리냐면요. 여러분이 직접 손으로 타이핑하면 확실히 기억에 남기 때문입니다. 글자로 적는 그 순간 뇌에 박혀요. 그리고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요. 남겨주신 그 댓글이 누군가의 눈에 띄고 그 누군가의 생명을 살릴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댓글 하나가 누군가의 부모님을 살릴 수도, 자녀를 살릴 수도 있어요. 더해서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부탁 하나가 더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을 눌러주세요. 더 많은 건강 정보로 찾아뵐 수 있도록이요. 마지막으로 소중한 지인분들께도 꼭 공유해주세요. 오늘 영상 시청에 투자한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이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시청자분들 중에 단 한 분이라도 이 내용 덕분에 도움을 받으셨다면 그거만큼 중요한 게 있을까요? 매일 아침 패스트를 기억하세요. 내 목숨을 생각한다면 119는 걸기 어려워서 망설여지는 번호가 결코 아닐 것입니다. 시간이 생명입니다. 여러분의 오늘이 앞으로가 항상 평온하시고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